현재 대한심장학회 회장, 서울대병원 선도영 줄기세포 연구실의 디렉터, 세포 및 유전자 치료를 위한 GMP 디렉터를 맡고 계시며 미국 심장학회 펠로우 및 한국 한림원 의학부문 종신 정회원이십니다.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수상 실적 및 특허, 논문 실적을 보유하셨는데 대표적으로 란셋, 서큘레이션, 잭, 유러피언 하트 저널 등 저널에 계속해서 좋은 연구 성과를 게재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 심포지움에서 발표해 주실 주제는 줄기세포 생물학의 원천 지식 발견과 이의 상용화입니다. 힘찬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준비되시면 바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기조 연설로 들어갈까요? 안 그러면 누가 사회를 보십니까? 네, 바로 교수님 발표 진행해 주시면 제가 이어서 Q&A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안 계십니까? 혹시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시나요, 교수님? 소리가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줌으로. 여보세요? 예. 예, 서울대학교 병원 내과의 김효수입니다. 저를 이 포스텍의 재성의학 심포지움 기조 연설자로 초청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딱 6일 전에 제가 응급으로 안과 수술을 받아가지고 현재 눈을 잘 뜰 수 없는 상황이라서 강연은 녹화본으로 어제 하루 종일 녹화를 해서 보내드렸고요. 먼저 재성의학 심포지움 포스텍에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집중을 하신다고 하니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작년에 조인호 교수께서 재생의료 사업단장에 부임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15년 전에 한번 반짝 열기가 있었습니다. 재성의학 연구 열기가 있었는데 15년 동안 쭉 죽어 있다가 다시 한번 포스텍의 움직임, 그 다음에 조인호 단장의 취임 때문에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를 마련해 주신 총장님과 대학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제 강의 녹화본을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병원의 김효수입니다. 앞으로 40분 동안에 줄기세포 생물학의 원천 지식 발견과 이의 실용화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카디오바스큘러 레버리터리가 제가 한 28년 전에 셋업을 했는데 한때는 60명 정도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한 35명 정도 팀원이 있습니다. 그 앞줄에 있는 사람들이 주니어 패컬티로서 이런 프로젝트를 각기 맡아서 각계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병원의 카디오바스큘러 레버리터리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리지캡, PCSK 프로젝트로서 이런 질환의 치료제를 발굴하고 있고요. 라트로필린2가 저희들이 최근에 카디악 프로제니터 셀의 스페시픽 셀 서비스 마크다라고 발표를 했죠. 요거에 아고니스트 엔티바디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 카이1이 굉장히 강력한 엔티 엔지오제닉 진으로 저희들이 최근에 퍼블리시를 했습니다. 캔서 테라피에 응용을 하고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Fate Conversion of Fibroblast to MSC to IEC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AMI 환자를 위한 셀 테라피, 매직셀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 MSC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정말 표준화된 그런 MSC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15년 전부터 Human ESL Drive MSC를 셋업해가지고 기술 이전을 한 바. MSC 에피카시를 규명하다가 그 액션 메커니즘의 피보탈한 몰리큘 T1 감마를 발견했죠. 엔티인플라메이션, 엔티파이브로시스 효과가 상당해서
injured lung liver의 regeneration을 도와주는 그런 쥐인으로서 진 테라피틱스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4번, 5번, 6번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직셀 프로그램은 15년 역사를 가진 프로그램인데요. 드디어 인류 현장에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10년 동안 연구를 해서 이제 상용화기를 앞두고 있는 정말 범용 인간 배아줄기세포 유래 간엽세포를 개발했고 이를 바탕으로 유전자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됐는데요. 피부세포 또는 간엽세포를 혈관세포로 변환시키는 기술을 개발해서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매직셀 프로그램입니다. 매직셀 프로그램의 모식도입니다. 본메로 스템셀을 GCSF를 3일 주사해가지고 리퍼럴 블라드로 다 불러내고 아페레시스라는 과정을 통해서 모빌라이즈 페리페럴 블라드 스템셀을 모아서 카테터를 경유해서 심근경색 부위에 집어넣어주는 그런 오토로그스 셀 테라피입니다. 2004년도 란세트 처음 퍼블리시하고 2012년도 롱텀 팔로우 리설트를 유로피안 하트 저널에 퍼블리시하기까지 한 18편의 논문을 냈는데 모든 세계 전문가들이 철저하게 검증한 사이언티픽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다른 나라 프로그램과 다른 점은 첫 번째, 사이토카인을 씀으로써 본메로 펑추를 회피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모빌라이즈 셀의 헤테로지니어스한 파퓰레이션을 그대로 주입함으로써 경제성, 그 다음에 오염 가능성을 줄인 그런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 포인트는 저희들이 기초 연구를 통해서 확보했습니다. 즉, 사이토카인이 여기 보면은 레디에이션 쪽에 되면 혈관이 초토화됩니다. 과잉 정식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때는 근접 방사선 치료법을 동원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내피 재생이 안 됩니다. 여기에 스템셀 모빌라이즈를 주사만 해도 바로 내피 재생이 일어나는 거죠. 즉 본메로 스템셀을 페리프럴 블라드로 불러놓으면은 얼마든지 인저드 베스를 치료할 수 있다라는 스트래티지를 저희들이 개념을 갖게 됐습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세포를 섞어서 주입해야 된다라는 논리인데요. 저희들이 2000년대 초반에 엔도틸리아 프로제니터 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페이퍼를 많이 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 세계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페이퍼가 바로 이건데 현재 사이테이션 프리퀀시가 한 1500회 정도 달할 정도인데요. 애초에 1999년도에 아사하라 박사가 EPC를 처음 발명을 했죠. 사이언스의 커버 스토리를 만들었는데 이런 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요것만 있는 걸로 전부 다 믿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쭉 컬처를 해보니까 나중에 정말 authentic EC하고 비슷한 셀들이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죠. late outgrowing 셀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early myeloid EPC, late endothelioid EPC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셀이 각기는 힘이 약한데 믹스를 해주면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콜라겐 인베이전 에세이입니다. early EPC는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고 late EPC는 거기에 대한 리셉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빌딩 블록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뉴 베슬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기초 연구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 프로토콜을 확립해 가지고 임상 연구에 들어간 거죠. 즉 스킴이 이렇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하면 응급 간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하고 퇴원을 시킵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 우리 팀에 오게 되면은 에리트로포이틴과 GCSF 컴비사이토카인을 맞고 사나흘 후에 모빌라이즈된 페리페럴 스템셀을 채집해가지고 경색 부위에 집어넣어주고 퇴원시키게 됩니다. 이 과정이 한 나흘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매직셀 프로그램은 단계적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매직셀 1이 2002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3DS, 5 컴비사이토카인이 실질적으로는 2012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 이후 9년 동안에 정부하고 줄다리기 하면서 진료 현장에 투입이 딜레이가 된 것이죠. 이게 처음에 저희들이 2004년도에 매직셀 1 트라이얼에 리포트한 페이퍼입니다. 보면은 이 베이스라인에 이렇죠. 이게 디펙트가 네크로시스입니다. 그런데 셀 테라피 이후에 좋아지는 거죠.
마이크로바스큘라 플로우도 좋아지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스텐트 세그멘트의 티슈도 과잉 증식을 해가지고 리스테노시스가 온다는 것이었어요. 즉, 이젝션 프랙션이 향상되는 것만큼 스텐트 세그멘트의 과잉 증식이 비례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셀을 주는데 셀이 인주어드 부위는 전부 다 가서 힐링을 시킵니다. 인파크트 마이오카디움도 힐링을 시키고 데미지드 베슬의 티슈도 만들고 이게 이제 문제죠. 결국 리스테노시스가 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 앤 콘이 있다라는 메시지였는데 이게 상당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당시에 유럽과 미국에서 많은 세포치료 임상 연구가 수행이 되고 있었는데 독일의 일간지에서 헤드라인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줄기세포 치료하면은 심근경색, 혈관 스텐트 재협착이 악화될 수 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라는 식으로 선정적으로 보도를 해서 한때는 모든 연구자들이 이 기묘수를 굉장히 적대시하는 그런 험난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사이드 이펙트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연구를 했죠.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모빌리제이션 하게 되면은 EC뿐만 아니고 SMC도 동원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텐트 세그멘트에 파고들어서 과잉 증식이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보시면은 그냥 베메탈 스텐트 넣으면 이 정도 증식이 되는데요. 스템셀 모빌리제이션 시키면 훨씬 더 많이 증식이 됩니다. 이게 이제 과다해서 어떤 사람은 리스테노시스가 오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약물 방출 스텐트, 드라그 루팅 스텐트가 막 출시되어서 진료 현장에 도입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한 개에 그 당시 300만 원짜리를 250만 원으로 연구용으로 20개를 사가지고 큰 돈을 썼습니다. 연구를 했죠. 보니까 확실히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약물 방출 스텐트를 쓰게 되면은 과잉 증식은 억제하지만 오히려 힐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혈전이 생겨서 재발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스템셀을 모빌리제이션 시키면 적당히 힐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잉 증식도 약물로 억제하고 스템셀 모빌리제이션 때문에 힐링도 촉진해서 혈관이 굉장히 안정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매직셀 3 DS 트라이얼을 고안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했습니다. AMI, OMI 스트래티피케이션 했고 컨트롤 셀 인퓨전 30, 30, 20, 20명을 했습니다. 보니까 카디악 MRI로 돈을 많이 썼습니다. 펑션 했는데 세포 치료 후 6개월 새에 상당히 향상이 됐죠. 컨트롤 그룹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유의한 효과가 있었죠. AMI 환자에서. 예를 들면 컨트롤 그룹은 임팍트 테리토리 티닝이 변함이 없습니다. 6개월 동안에. 셀 인퓨전 받은 그룹은 상당히 두꺼워지고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런 효과가 OMI 환자한테는 없었습니다. 이미 오래됐기 때문에 당장 급하게 살릴 수 있는 그런 심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적응증이 AMI로 이제 한정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중단기 효과가 나왔는데 장기 효과는 어떤지를 저희들이 150명을 5년 동안 추적을 했습니다. 보니까 재발 free survival rate를 보니까 셀 테라피가 훨씬 좋은 거죠. 컨트롤에 비해서. 특히 당뇨병 환자한테서 셀을 받은 사람이 받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훨씬 좋다. 주로 타겟 베슬 리바스큘라리제이션을 줄인다. 45% 정도 줄입니다. 강한 거죠. 왜 줄이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물 방출 스텐트를 넣게 되면은 너무나 억제하기 때문에 힐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요거를 스템셀 테라피를 하게 되면 힐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텐트 혈전증 등의 재발률을 줄일 수 있다. 자, 얼마나 좋아지느냐? 메타 아날리시스 해보면은 모든 셀 테라피에서 이젝션 프랙션 구출률이 향상이 한 3% 정도 되고요. 인팍트 사이즈 리덕션이 한 5% 정도. 혹자는 여기 너무 미미하다. 그래서 별로 흥미를 끌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이 에피커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메스의 5를 하게 됐죠. 이른바 컴비사이트카인 트라이얼입니다.
에리트로포이틴을 추가했어요. 이유는 그 자체가 모빌라이저이고 엔조제닉하며 사이토프로텍티브하고 엔티인플라마토리합니다. 그래서 메디셀5는 역대 최대 규모의 멀티센터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했습니다. 컨트롤 그룹과 모노사이토카인 셀 테라피, 컴비사이토카인 셀 테라피 그룹으로 30명, 60명을 했죠. 그래서 한 4년 걸렸습니다. 4년 걸렸는데 그 사이에 저희들이 모빌라이즈된 프로파일을, 페리퍼럴 블러드 프로파일을 검토할 수 있었는데 모노사이토카인 비해서 컴비사이토를 하게 되면 모든 엔지오제닉 프로제니터의 양이 증가합니다. 특히 유의한 것은 CD3, CD31, 더블 포지티브 T셀이 엄청나게 증가한다. 이게 뭐냐면 저희들이 이미 퍼블리시한 그런 정체의 엔지오제닉 T셀이었습니다. 여기 EPC 컬처하게 되면 이 스프라우딩 아웃 하는 셀이 EPC인데 플라스드 센터 셀은 아무도 몰랐어요, 정체를. 저희들이 이게 CD3, 포지티브 T 림포사이트라는 걸 밝혔어요. 그 셀은 동시에 PKM1을 익스프레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ex receptor 4를 익스프레션하고 있고 IL-8, VEGF를 많이 냅니다. CD31 포지티브이니까 엔도텔리얼 트랜스마이그레이션 잘 되고요. sex receptor 4를 가지고 있어서 STF1을 디텍션합니다. 하면서 이런 엔조제닉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EPC하고 엔도텔리얼 셀을 불러 모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피 속에 돌아다니는 엔조제닉 T셀이 정말 vessel formation의 프론트 러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퍼블리시를 했죠. 얼마나 포텐트 하냐면은 누드 마우스는 T셀 디펙트한 마우스입니다. 그래서 혈관 재생이 안 되죠. 이렇게. 여기다가 휴먼 엔조제닉 T셀을 트랜스플란테이션 하는만으로 바로 이렇게 vessel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 subQ 메트로젤 플러그 SL 해봤는데 이렇게 혈관이 만들어지죠. 보면은 그 주위에 전부 다 엔조제닉 T셀이 모여 있습니다. 보면 이게 엔조제닉 T셀이고요. 여기 엔도텔리얼 셀입니다. 왜 저런 모양이 나오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엔조제닉 T셀이 드릴링을 하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엔도텔리얼 셀이 들어옵니다. 반면을 하게 되면 바깥에 프론트 러너가 엔조제닉 T셀이고 그 안에 EC가 있는 거죠. 여기 바로 여러분의 피 속에 돌아다니는 엔조제닉 T셀입니다. 이게 컴비사이토카인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이 모빌라이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효과가 있습니다. 인팍트 세그멘트 애널리시스 해보면은 컨트롤, 모노사이토카인, 컴비사이토카인 셀 테라피에서 한 25% 좋아지는 걸 30%, 40%까지 좋아지게 한다. 유의합니다. 인팍트 사이즈 슈링키지, 컨트롤 그룹은 줄어들지 않는데 상당히 줄어듭니다. 인팍트 트랜스미빌리티 스코어도 좋아지고요. 인팍트 볼륨도 줄어들고 어드버스 엘더리 리모델링이 컨트롤을 한 30% 정도 환자가 생기는데 모노는 20%, 컴비는 10%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메디셀5 컴비사이토카인 트라이얼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였다라는 건데 진료 현장에 도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응급 스텐트 삽입술을 하죠. 각 환자한테 사이토카인 2개를 주사를 합니다. 3일 동안. 그리고 4일째 유카페레시스를 하고 채집한 모빌라이즈 페리페럴 블러드 스템셀을 임팩트 헤리투에 셀렉티브하게 인퓨전하고 그 다음날 퇴원하면. 그래서 다른 병보다 한 3, 4일 정도 사이토카인 맞고 셀 인퓨전 받고 퇴원하는 프로토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2013년경에 이제 정부에 신의료 교수를 인정을 해달라 했더니 또 한 1년 이상 끌면서 제한적 신의료 기술로 인정을 해줄 테니까 진료 현장에 한번 해보라. 그래가지고 4년에 걸쳐서 총 50명 정도의 치료를 했죠. 그랬더니 마커 스펙트에서 좋아지고요. 에코에서도 좋아지고 보행도 많이 걷게 되고 BNP도 떨어지고 그다음 동시대에 했던 히스토리컬 컨트롤 분과 비교해서도 훨씬 좋았습니다. 이게 이제 46명의 리얼 페이션 데이터인데 mean follow-up duration이 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체 사망률이 4.3%인데 미국이 14%에 비해서 훨씬 좋고요. 1년 심장 사망률이 2.4%인데 한국의 6.2%에 비해서 훨씬 우월합니다.
그래서 혁신의료 기술로 인정을 받아서 작년에 인정받고 올 봄에 파이널 허가가 나가지고 올 봄부터 지금까지 19명의 환자에 대해서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 3명 정도 치료를 받고 이 많은 사람들이 한 10년 이상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는 15년 전에 스타트한 프로젝트인데 범용 인간 배아주기세포 유래 간엽세포의 개발 과정입니다. 그 당시 쓰고 있었던 세포 중에서는 MSC가 제일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재활 예생 능력 포텐셜이 상당히 베리에이션이 심하다는 거죠. 요원에 따라서 어떤 클론은 좋고 어떤 클론은 굉장히 나빴습니다. 다음에 리저너티브 포텐셜이 약하다는 거죠. 왜냐, 소스가 보통 애들트로부터 얻어지는 거죠. 본메로, 에디포즈, 그 다음에 코드 블라드 드라이브 전부 다 애덜트 스템셀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점이 어떻게 극복이 될 수 있을까 좀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ESL에 대한 관심도 높았죠. 블라스토시스트 이너셀 매스 드라이브드 셀인데 인생 능력이 출중하죠. 즉 ESL의 어떤 피처하고 MSC의 피처 중에서 좋은 것만 모아서 셀을 만들면 정말 환상적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즉 ESL의 Long Lasting Maintenance, MSC의 Immune Privilege, Non-Tumorigenic, Simplicity and Culture라는 피노타입을 한번 믹스를 해보자 라고 해서 Human ESL Drive MSC를 이스태블리시 하기로 프로젝트를 정하고 추진한 것이 15년 전 일입니다. 그래서 메소드를 이스태블리시 하기까지 과정하고 derived 셀의 평가하고 generalizability를 말씀드리겠습니다. SNUH ESL을 시작했죠. 공인된 ESL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프로토콜이 단순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ESL을 쭉 컬처하는데 일단 디태치해서 베이스 FCF 도움 없이 서스펜션 컬처를 합니다. 그러면 EB 바디가 포메이션이 되죠. 한 14일 후에 이 정도 사이즈가 되면 reattach and this condition에서 natural differentiation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이런 컨디션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엠브리오닉 바디를 왜 사용했느냐. 당시 EB가 Early Embryonic Development에 상당히 좋은 모델이다라는 걸 저희들이 캐치를 했고, EB 포메이션을 함으로써 피더셀이 필요 없고 Spontaneous Mesodermal Lineage Differentiation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사이토카인도 필요 없이 가이딩 피더도 필요 없이 한다는 게 상당히 매력적인 포인트입니다. EB를 만들어서 14일 동안 가지고 리어태치 시키는 레셔널에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더니 1주보다는 2주에 메소돔 스페시픽 지인들이 많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이렇죠. 브라키우리처럼.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프로토콜을 이스태블리시 했는데 요 이후에 셀의 변화를 보면 이렇습니다. 바디에서 스프라우딩 아웃하는 셀이 있죠. 요 셀들이 결국은 메센카멜 스템셀입니다. 이 아들 셀들은 여기 있다가 결국 다 사멸하고 맙니다. 그래서 한 2달쯤 되면은 완전히 퓨어한 ESL 드라이브 MSC가 이스태블리시 되는 거죠. 그래서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했습니다. 셀 마커, 그로스 패턴, 멀티포텐셜리티를 봤는데 셀 마커는 완전 오텐틱한 메센카멜 스템셀이고요. ESC 마커는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다른 엔지오제닉 마커도 네거티브입니다. 그로스 패턴, 핑거프린트 라이크 패턴이고요. 그다음에 에디포사이트, 오스테오사이트, 콘드로사이트, 마이오사이트로 쉽게 분화가 되는 메센카멜 스템셀이었습니다. 이 셀을 저희들이 평가를 했죠. 스테빌리티가 있을지, non-tumorigenesis, immunity, therapeutic efficacy를 다 평가를 했죠. 그로스 커브는 거의 수개월 동안 계속 잘 자랍니다. 굉장히 프레시하고 포텐트한 셀이고요. 카리오타이핑 정상이었습니다. 튜머로제니시티는 없어요. 오리지널 ESL을 주면 이렇게 테라토마 크게 생깁니다. 이것보다 3배 이상 투입해도
ES 드라이브 MSC는 절대 튜머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뮤니티, HLA, DRTQ 등등 익스프레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투명세포처럼 많은 사람들한테 트랜스플란테이션이 가능하다. 이거죠. 테라피틱 에피커시는 어떠냐? 프라이어 마이오카드 인파크션 모델을 해봤는데요. MI 컨트롤에서는 데미지를 입히면 전혀 회복이 안 되는데 여기다가 DMSC를 주입하면 상당히 뛰게 됩니다. 티슈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거의 새로운 티슈가 자랄 정도로 상당히 포텐트한 리제너러티브 포텐셜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모델에서도 했어요. 사이틱 너브 인주리 모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브 인주리를 가하지 않는 마우스의 핑거프린트입니다. 인주리를 가하면 핑거프린트 안 나오죠. 발을 질질 끌기 때문에. 그런데 셀을 주게 되면 드디어 핑거프린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너브가 리제너레이션 되는가를 봤는데 히스톨로지가 상당히 드라마틱합니다. 이게 노멀이고요. 인주어드 너브고 그 다음에 싱글셀 또는 스피어로 트랜스플란테이션을 했습니다. 상당히 헤디하죠. 뭐냐? 휴먼셀을 넣었기 때문에 휴먼셀 마크하고 콜로컬라이즈는 프로틴이 바로 마일린 베이식 프로틴이었어요. 즉 주반셀로 분화해서 severed, injured 뉴로필라멘트를 리커넥션 해주는, 리그로트 해주는 데 가이드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generalizable한가? 예. 저희들이 다른 ESL, 차셀도 해봤어요. 이렇게 잘 만들어집니다. 같이. 그 다음에 H9 ESL 가지고 해봤는데 똑같이 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토콜은 모든 ESL에 적용할 수 있는 상당히 스테이블한 generalizable한 프로토콜이다. 자신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프로토콜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ESL 쭉 컬처하다가 EB 포메이션을 시켜가지고 한 2주 있다가 리어태치를 시키고 심플 컨디션에서 쭉 키우면은 한 달쯤 있으면 MSC만 남고 다른 셀은 다 죽어 없어집니다. 그걸 계속 개대병해도 아주 싱싱한 셀로 계속 정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국내외 특허 등록을 쭉 했고요. 마지막으로 동물질환 모델에서 저희들이 리버 인주리 이후에 이렇게 리버 시로시스가 오는 그런 모델에서 이 셀을 주입했더니 상당히 리버 리제너레이션을 통해서 시로시스 예방한다는 결과도 도출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저희들이 GMP 퍼실리티에서 쭉 키워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이 모든 노하우를 대웅제약에 넘겼습니다. 기술 이전을 했고요. 1년도. 대웅제약에서는 바이오 사업부를 새로 신설해가지고 건물도 짓고 그래서 현재 배아주기세포, 인간 배아주기세포 유래 중간입주기세포의 GMP 생산 공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대웅제약에서 인도네시아로 가서 임상 1상 시험을 했는데요. ARDS 환자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ARDS 빠진 환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전혀 문제없이 잘 통과가 되어서 현재 국내에 들어와서 임상 2상 시험을 위해서 식약처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정말 치료법이 없는 severe acute pancreatitis, 사이토카인 스톰이 확 일어나가지고 사망에 이르는 그런 질환을 타겟으로 임상시험을 할 예정입니다. 인트라 코로너리 셀 딜리버리를 한다는 말씀이 베슬의 세포를 직접 넣어주시는 건지 아니면 베슬 월을 통해서 인젝션을 해주시는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베슬 월을 통해서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세포 벽에서 블리딩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은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예, 인트라코로너리 인퓨전이라는 말은 카테터를 코로너리 아트 입구에 거치시키고 카테터에 셀 농축액을 쭉 주입하면 코로너리 아트로 쭉 스며 들어가죠. 그래서 뭐 월을 찌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인트라코로너리 아트가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코로너리 아트에 컨트라스트 다이를 주입하는 조영술 같은 경우는 1년에 5,000명을 하거든요.
늘 하는 데일리 프랙티스인데 단점은 뭐냐 하면은 안전하면서 편한데 단점은 과연 이 주입한 세포가 임팩트 테리토리에 얼마나 스테이 하느냐 하거든요. 저희들이 매직셀 프로그램에서 쭉 연구를 했더니 100개의 세포를 코로나 아트리에 쭉 넣어주면은 그 중에 4개 세포만 임팩트 테리토리에 스테이 하고요. 나머지 95개의 세포는 패스 트루 해가지고 다시 제너럴 서큘레이션으로 들어오면서 결국은 스플린에서 다 클리어업 됩니다. 그래서 first pass engraftment가 푸어하다는 거죠. 즉 셀이 거기에 거치하면서 셀이 뭔가 변모해가지고 에피커시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농축액 셀 익스트랙트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로스 팩터가 임팩트 테리토리에 샤워링 되면서 다잉 마이오카디움이 죽지 않도록 보호해가지고 파이널 스카를 줄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first pass engraftment rate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 마이로드 셀을 엔도텔로이드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것도 이미 다 됐는데 아직 임상 연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키는 뭐냐면 mobilized peripheral blood stem 셀에 모두 타입 2 리셉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엔조포이틴으로 1시간만 프라이머를 시키면 이 마일로드 셀이 전부 다 엔도텔로이드로 ATS1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톤온되면서 엔도텔로이드로 바뀝니다. 그걸 주입하면은 레빗 이어 아트리 모델에서 거의 20%가 스테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매직셀 6 프라이밍 프로토콜입니다. 거의 8년 전에 이스태블리시하고 엔조포이틴 휴먼 그레이드 프로틴이 아직 완성이 안 돼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줄기세포 치료 분야에서도 이게 잘 살펴보면은 굉장히 허들 중에 하나가 이런 적합한 리컴비넌트 프로틴을 생산하는 거나 이러한 것들도 GMP 그레이드로 생산하는 것들에 많은 이제 실질적인 한계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이런 주변 기술들이 잘 디벨롭이 돼서 임상에 조금 더 빨리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오늘 이제 질의응답을 좀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기조연선 진행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네, 빠른 쾌유 기대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